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름 불볕더위가 계속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에 비가 온 후에 약간 누그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산 추계 없이 포퓰리즘 법안 남발하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 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방어용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고 있으나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법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물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민생회복지원금 등 24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검 등을 제외하고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거나 기업 등 시장경제에 부담을 주는 퍼주기식 법안만 11개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법안이 전 국민에게 각각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입니다. 이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금액은 자그마치 13조 원이나 됩니다. 상장 대기업들의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예컨대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12조 8천억 원인데 직원 수가 6,400명에 이르는데 이렇게 큰 상장 기업을 통째로 살 수 있는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이런 사례는 2016년 스위스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3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전체 국민투표의 76.9%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오히려 근로우역이 지속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스위스 국민들의 높은 국민의식이 놀랍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현금 지급은 당장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으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정부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 그리고 그리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페론 정부는 아시다시피 노동자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하고 공공지출을 확대했다가 인플레이션이 초기에는 10%대였는데 말기에 가서는 40%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차베스 정부 역시 기본식품이 연료, 의약품에 대한 광범위한 보조금 제공과 가격 통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가볍게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최고 수준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리스 경우는 어떤가? 유럽에서 가장 관대한 연금 제도와 공공부문의 확대로 인해 조기 은퇴와 평균 임금의 상당 부분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많은 사람이 공공부문에서 일시적으로 고임금과 안정적인 직장을 찾도록 했지만 결국은 국가 부채의 증가와 경제 위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임차인의 거주기간 안정화와 주거비 감소를 의도로 임대차 2법을 시행했습니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실제 시행 결과는 정책 의도의 의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 시행 이후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0년에 12.5%가 상승하고 2021년에는 13.1%나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의 유혹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이익있게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생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학계는 포퓰리즘 정책이 종종 직면하는 경제적 불안정과 재정적 비효율성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정책 결정이 중요한 원칙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정책을 결과가 아닌 의도로 판단하는 것은 큰 실수 중 하나다. 이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순식간에 만족감을 제공하겠다는 의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기적인 결과와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정책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와 정책에 대해서 결과와 영향을 깊이 이해하면서 정책의 본질에 접근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거나 시장 경제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을 막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